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여인. 명절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가며 밥상을 차리던 그녀가 어느 날 처음으로 손님이 되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따뜻한 미소 뒤에 감춰진 차갑고도 치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창숙이다. 올해로 66. 지난 40년을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 바로 내 아들 민재다. 민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민재가 겨우 10살 때였다.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의 몫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가게 일을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민재 숙제를 봐주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했다. 손끝이 거칠어지는 것도 허리가 굽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민재만 잘 크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민재는 정말 잘 자랐다.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까지 얻었다. 며느리 수진이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나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다. 민재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했다. 결혼 준비할 때도 나는 모든 걸 도맡아 했다. 혼수감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음식까지 내가 직접 챙겼다. 민재와 수진이가 편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말이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명절마다 우리 집에 오면 나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하지만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다. 이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민재는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설거지 하나 도와주지 않았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몇 년 지나니 그런 말도 없어졌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재와 수진이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다. 고마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마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시선 말이다. 작년 추석 때였다. 나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준비를 했는데 민재와 수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순간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나만 이렇게 바쁜 걸까? 왜 나만 이 모든 일을 혼자 하고 있을까? 민재야, 좀 도와줄래? 내가 말하자 민재는 대답했다. 어머니가 하시는 게 더 잘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수진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없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는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다. 민재네 집에 갔을 때 수진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응, 시어머니가 또 왔어. 맨날 이것저것 챙겨온다고 오시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선물이라고 가져간 반찬들이 정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담이었다니.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 후로 수진이는 더 대놓고 불편해했다. 내가 뭘 해도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김치를 담가서 가져가도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가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냉장고가 좁다면서 투덜거렸다. 어머니, 저희가 해먹을 수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귀찮다는 기색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애써 웃으려 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해드리는 게 낫지.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짐일 뿐이라는 것을. 더 충격적인 건 민재의 반응이었다. 예전 같으면 수진이를 말렸을 텐데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수진이 편을 드는 것 같았다. 내가 뭔가 부탁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수진이가 불편해하면 나한테 이해하라고 말했다. 어머니, 수진이도 직장 다니느라 힘드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민재의 말을 들으며 나는 속이 쓰렸다. 그럼 나는 힘들지 않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민재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며느리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살아왔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을까?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이 보였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남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늙어버린 내 모습.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분노였을까? 서운함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지친 마음이었을까? 어쨌든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살 수는 없겠다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년 같으면 벌써 장을 보러 나가고 며칠에 걸쳐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도 저희가 갈게요. 예전 같으면 그래, 많이 해놓을게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말했다. 아니다.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전화 너머로 민재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어머니가요? 왜 갑자기? 나도 이제 손님으로 가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의외로 담담했다.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도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놀란 것 같았다. 어머니, 그럼 뭘 준비해 오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야. 손님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이 숨을 쉬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우면서도 시원했다. 마침내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석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치장했다.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다. 화장도 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내 얼굴이 생기가 있어 보였다. 민재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로 빈손으로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대접받을 차례다. 민재네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수진이가 나왔다. 내 빈손을 보고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빈손으로 오셨어요? 오늘은 내가 손님이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재도 나와서 내 빈손을 확인했다.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어요? 응. 손님은 빈손으로 오는 거야. 나는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 앉으니 기분이 이상했다. 평소라면 부엌으로 직행해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앉아 있었다. 민재와 수진이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당황해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그래, 이제 너희가 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수진이가 억지로 웃으며 차를 가져왔다. 평소라면 내가 차를 끓여서 내놓았을 텐데 오늘은 내가 받는 입장이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맙다. 나는 편안하게 차를 마셨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다. 민재가 부엌에서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 여는 소리, 그릇 꺼내는 소리. 평소 같으면 내가 하던 일들을 민재가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투른 모습이 재미있었지만 점점 안쓰러워졌다. 민재야, 도와줄까? 내가 일어서려고 하자 수진이가 말렸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하지만 수진이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평소 하지 않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기색이었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점심때가 되자 민재와 수진이가 음식을 차렸다. 시중에서 산 나물과 전, 그리고 급하게 끓인 국이 전부였다. 평소 내가 차리던 상차림과는 비교가 안 되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들었다. 음식은 예상대로 맛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맛있다고 말했다. 잘 먹었다. 식사 후에도 나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 평소라면 당연히 내가 했을 일이지만 오늘은 손님이니까. 민재와 수진이가 어색하게 설거지를 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민재와 수진이는 저녁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변변한 재료가 없었다. 평소라면 내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뒀을 텐데. 치킨을 시킬까요? 수진이가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명절에 치킨을 시켜 먹는다니 아무래도 이상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나는 뭐든 괜찮아. 그렇게 명절 저녁을 치킨으로 때웠다. 이상한 명절이었지만 나는 오히려 편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민재와 수진이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불편함이 역력했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민재네 집 안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와 수진이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보니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다고, 우리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수진이의 목소리에 차가운 계산이 섞여 있었다. 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왔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 집과 예금 통장까지. 민재의 말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집과 예금을 노리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집은 비게 될 거고 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처리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수진이의 말에 민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렇긴 한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야, 때가 됐어. 오늘 보니까 어머니 상태가 예전 같지 않잖아. 빈손으로 오시고 행동도 이상하고. 수진이는 내가 오늘 빈손으로 온 것까지 이용하려 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더 들어봐야 했다. 정말 우리가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전문적인 곳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민재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가 사랑한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내 머릿속에 몇 달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은행에서 만난 지인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요즘 자식들 믿으면 안 돼.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해.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겠다. 다행히 나는 이미 준비를 해뒀다. 다음 날 아침 민재와 수진이의 태도가 유난히 친절했다.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물었다. 그 웃음이 어제와는 달랐다. 자기적이고 계산적인 웃음이었다. 응, 잘 잤어.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아침을 먹은 후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가 옆에서 격려하듯 눈짓을 보냈다.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시죠? 집도 크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내가 대답하지 않자 민재는 계속 말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수진이도 거들었다. 어머니, 요즘 요양원들은 예전과 달라요. 정말 좋은 곳들이 많아요.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다. 마치 내가 정말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하지? 내가 물어보자 민재와 수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집이 비어 있으면 관리가 더 어려우니까요. 예금도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비 내는 것도 복잡하고. 수진이의 말에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계획이 완벽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은 모두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저희도 자주 뵈러 갈 거고요. 민재의 말을 듣고 있자니 웃음이 나왔다.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보지도 않았으면서 요양원에 가면 자주 보겠다니. 그렇구나.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재와 수진이는 내가 동의한 줄 알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언제쯤 결정하실 건가요? 수진이가 조급하게 물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내 대답에 두 사람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다. 하지만 더 이상 재촉하지는 못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웃고 있었다. 민재와 수진이가 얼마나 순진한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든 여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실 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은행에서 만난 지인의 조언을 듣고 법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다. 내 집과 예금, 모든 재산을 다른 이름으로 옮겨놨다. 민재와 수진이가 내 재산을 노린다는 걸 눈치챈 건 몇 달 전이었다. 그때부터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내가 병원에 갈 때마다 따라와서 의사에게 내 상태를 묻더니 집에 와서는 몰래 내 서류들을 뒤지는 것도 봤다. 그래서 나는 미리 대비했다. 내 재산은 모두 믿을 만한 곳에 기부하기로 했다. 집도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기로 서류를 작성했다. 민재와 수진이가 노리는 것은 이미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 어머니, 정말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다 알아봐 놨으니까요. 수진이가 다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내 재산에 대한 간절한 말이다. 그래, 알겠어. 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 웃음의 진짜 의미를 그들은 모를 것이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민재와 수진이는 계속해서 요양원 이야기를 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내가 얼마나 편할 것인지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정말 좋겠네. 내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다. 드디어 내가 마음을 바꾼 줄 알았나 보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구경 가볼까요? 민재가 제안했다. 좋아. 가보자.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어차피 갈 생각도 없지만 그들의 계획을 더 알아보고 싶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내 재산을 탐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민재가 배웅하러 나왔다.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잘 생각해 볼게. 나는 택시에 올라타면서 마지막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을 버릴 때가 되었다. 일주일 후 나는 약속대로 민재와 수진이와 함께 요양원을 구경했다. 정말 좋은 시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어머니, 어떠세요? 정말 좋죠? 수진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 좋구나. 민재와 수진이는 내 반응에 만족한 듯 했다. 요양원 관계자와 입소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았다. 보증금과 월 비용, 필요한 서류들까지 꼼꼼히 챙겼다.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다고 하네요. 민재가 말했다. 그들의 계획은 생각보다 빨랐다. 아마도 내 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손에 넣고 싶었나 보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민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집 정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도 저희가 보관해 드릴게요. 요양원에서는 필요 없으실 테니까요. 수진이의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모양이다. 그래, 그럼 밥부터 먹자. 식으면 맛없잖니.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와 수진이는 내 태도가 의외인 듯 서로를 바라봤다. 아마도 더 감정적인 반응을 예상했던 모양이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내 말에 두 사람은 안도했다. 생각보다 쉽게 넘어간다고 여겼을 것이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민재와 수진이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다. 생각보다 순순히 받아들이시네. 다행이야. 복잡해질 줄 알았는데. 집값이 얼마나 될까?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 예금도 꽤 있을 거야.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니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설거지를 계속했다. 접시를 닦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입소 날이 정해졌다. 민재와 수진이는 그 며칠 동안 내 집을 샅샅이 뒤졌다. 통장을 찾고 부동산 서류를 찾고 보험 증서까지 찾아냈다. 그들은 모든 서류를 자신들이 보관하겠다고 했다. 어머니, 이런 건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수진이가 서류 뭉치를 들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부탁한다. 그들은 내가 정말 순진한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간 서류들은 이미 효력이 없는 것들이었다. 진짜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보관해뒀다. 화요일 아침이 되었다. 민재와 수진이가 일찍 와서 내 짐을 챙겼다. 사실 챙길 것도 별로 없었다. 옷가지 몇 벌과 개인용품이 전부였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됐어. 나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민재 아버지와 살던 집, 민재를 키운 집, 내 인생의 터전이었던 집. 이제 이 집도 곧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차에 올라타면서 민재가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주 뵈러 갈게요. 집도 잘 관리해 드릴게요. 수진이도 덧붙였다. 나는 뒷좌석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곧 그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게 될지 알고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입소 수속을 밟는데 갑자기 관계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한데 보증금 입금이 안 되었네요. 민재가 황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통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제야 민재와 수진이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다. 어머니, 혹시 다른 통장은 없으세요? 민재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글쎄, 잘 모르겠네. 그 순간 수진이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듯 날카롭게 나를 바라봤다. 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는 달랐다는 걸 그들도 느꼈을 것이다. 어머니, 민재가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다. 왜, 배고프지 않니?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 어디선가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민재와 수진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 그리고 창숙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요양원 로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명절에 따뜻한 정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식탁 위엔 따뜻한 음식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모두가 알게 됐다. 진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웃음 뒤에 숨은 칼날. 당신은 그 사람을 어디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